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김권진 차장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웃음이 좀 싹 가시는 느낌도 그렇죠? 네. 있어요. 첫 번째 이슈는요.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이럴 때 외국인 너무 얄밉지 않나요? 그렇게 사더니 하루 만에 또 변심을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오늘 집중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쉽지 않을 걸 이런 얘기 내놓자마자 미국 반도체 쪽의 타격이 조금 크게 도드라졌는데요. 여기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는 디램 현물가 반등은 지속이 어려워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계속 봐야 돼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한일 갈등 속에서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웃고 있다. 본인들의 자급자족률을 크게 높일 거다라면 반도체 굴기를 외쳤는데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차장님이야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아니야 이런 얘기 주셔서 괜찮겠지만 그래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전략을 주신다면. 우선은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시 원상복귀입니다. 결국은 뭘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바로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에 이런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수요가 많느냐? 별로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이미 실적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없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보면 3분기, 4분기가 좋아질까? 2분기가 저점이고 3분기부터는 좋아질까라는 이런 것에 확신이 아직 들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의 생각은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46,00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좀 조금 살짝 물량을 좀 줄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일본과의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슈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게 3개월 정도까지는 괜찮답니다. 3, 4개월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거보다 더 길어져 버리면 상당히 큰 이슈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 가장 큰 이런 이슈는 내일이 우선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참여연 선거입니다. 21일 날 열리는 이런 선거의 이런 이슈인데요. 여기서 아베가 승리하고 3분의 2 이상이 이쪽에서 가져가 버리면 더 강하게 대시가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고요. 지금 대부분이 예상하는 것은 아베가 승리를 하되 3분의 2 이상은 가져가지 못해서 지금하고 비슷한 그런데 좀 길어지는 이런 무역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최상 코스는 아베가 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길어지는 아베가 승리를 하되 3분의 2 이상은 못 가져가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지금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과의 이런 이슈가 좀 길어질 가능성은 좀 점점점 커가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물려도 대형주다 이러면서 이들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파실 생각이 없잖아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거 물려도 대형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주식이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과연 싼가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과 지금 현재의 밸류를 보면 예전에는 삼성전자의 밸류가 어느 정도에다 받았냐면 한 8배 정도를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10배가 넘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 밸류 기준으로 하면 10배가 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5조 정도씩 해서 본다면 20조 정도 보는데 200조가 넘어가는 이런 밸류를 가지고 있다는 건 과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밸류에이션 단으로도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대표 주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고 계신 김권진 차장님이신데요. 일단은 지금 이들 종목엔 관심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봤네요. 다음 종목 가볼게요. 요건 또 기대감이 나오더라고요. 균주 논란이나 미검증 제품을 유통했다 이런 얘기에 각종 시달림이 있었는데 메디톡스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금융에서 메디톡스의 톡신 제품인 뉴로녹스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일시 정지였던 게 심사 대기 중으로 바뀌었대요. 뉴로녹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시판 허가가 아마 8, 9월 달 안에 날 걸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으나 메디톡스가 톡신을 팔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라고 의견을 주면서 목표 주가 78만 원,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입니다. 작년에 메디톡스 한 80만 원 이랬는데 7월경에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괜찮을까요? 요 며칠 외국인이 또 관심을 부쩍 두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쪽보다는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얘들은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젊고 예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내가 이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면 정말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 쭈글쭈글하게. 그런데 다 이렇게 뭐 맞고 나면 왠지 내가 자신감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톡신 업체들은 좀 긍정적일 것 같고 거기에 대장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물론 이 회사보다 다른 회사를 좀 더 좋아하긴 하지만 메디톡스가 가장 대장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 쪽이 풀리기 시작하면 정말 좀 큰 시장이 또 하나 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메디톡스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대형 가격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한 40만 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52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아랫단의 박스권을 먼저 그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뭐 70만 원대까지 가면 좋지라고 하지만 우선은 40만 원에서 52만 원 이 라인을 뚫어주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 뭐 42만 원이 아니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회사를 더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대웅제약 이야기시죠? 네. 네, 우르사 더 좋아한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 대웅제약을 살지 메디톡스 살지 고민하면 대웅제약? 네, 저는 저희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꼭 이제 메디톡스를 매매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가격 라인 한번 참고하시고요. 김권진 차장님은 대웅제약이 더 좋으시대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오전장 매수는 1위였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 공급이 증가하고 육공장 착공 등의 투자 소식은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6거래일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까지 가세를 한 거죠. 오늘 이 시각 현재는 한 3% 정도 오르네요. 완전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일단 메리츠 종금에서는 목표 주가 8만 원 제시했습니다. 지금 6만 5천 원. 8만 원 간다 보십니까? 길게 보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이런 배터리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 이번 주 일주일간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직 여러분들 밖을 봐보십시오. 전기차가 얼마나 다니나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주식들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더 예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음극재, 양극재 회사들은 돈이 많이 벌리는 곳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BM도 좀 여기에 편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LMF,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까지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볼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다수의 섹터나 종목군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좋게 얘기하셨던 게 최근이 아니고 꾸준히 5G 쪽이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이들 종목이었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5G 쪽 KMW 같은 경우는 더 간다. 실적 나와도 더 갈 걸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가 실적 나오면 점검하기로 했던 거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요. 오늘 또 각 이슈들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